KBS 사회공헌 사업의 하나인 장도 근린공원이 조성돼 시민들에게 개방됐습니다. 대규모 공연장인 예울마루와 함께 지역 문화예술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 한 주간의 지역 이슈를 짚어봅니다. 오늘은 낭만포차 운영상의 문제점과 목포 여중생 살해 사건의 실체를 들여다봤습니다. 세계적인 발레리나인 강수진 국립발레단장이 다음 주 여수에서 초연 무대를 갖습니다. 데스크 인터뷰를 통해 강 단장의 초연 공연 이유와 근황 등을 들어봤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오늘 세계정원 월드투어 페스타가 개막했습니다. 2주간 열리는 이번 행사는 국가별 문화 행사와 음식, 특산품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수 옹천지구의 섬 장도가 작가들의 창작 공간과 전시장, 넓은 정원을 갖춘 예술의 섬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오늘부터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개방됐는데요. 바로 옆 예울마루와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문화예술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형철 기자 소개해보시고 이번 주말 한번 찾아보시죠. 바다를 가로지르는 교량을 따라 걸어서 5분. 섬 안으로 들어서면 예술인들의 작업 공간인 창작 스튜디오가 줄지어 있습니다. 다양한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독특한 디자인의 전시관. 남해안 지역의 자생나무와 야생 화초들이 어우러진 대규모 정원도 이색적인 분위기를 더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숲이면 길이 막아져서 들어갈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새로 이렇게 단장됐던 게 너무 좋았고. 대기업의 사회공헌 차원에서 추진된 근린공원 조성 사업. 공사에 들어간 지 1년 7개월 만에 축구장 13개 면적의 장도가 예술의 섬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예술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남해안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산책과 힐링의 장소로 문화예술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문을 연 예울마루에 더해 새로운 형태의 문화예술 인프라가 들어서면서 지역 예술인들의 기대도 큽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작가들이 와서 지역의 작가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하나의 어떤 작품을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장도가 해줘야 되는 거고. 장도는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개방되지만 만조 때에는 섬과 육지를 잇는 다리가 물에 잠겨 통행이 제한됩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세계 각국의 참여 정원들이 함께하는 축제장이 펼쳐집니다. 순천시는 오늘 세계 24개국 주한대사와 참사관이 참석한 가운데 정원 속 세계인의 축제인 정원 월드투어 페스타 개막식을 갖고 오는 26일까지 국가정원에서 국가별 문화 행사와 음식, 특산품 체험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오늘 행사에서 세계 24개국 관계자들은 지구를 지키는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는 녹색 선언에 나서며 정원 월드투어 페스타를 통해 지난 2013년 순천만 국가정원 박람회에 참가한 국가들과의 지속적인 문화 교류를 약속하게 됩니다. 광양시의장의 의전 차량 교체에 대해 시민단체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광양참여연대는 지난달 시의회 의장의 의전 차량이 6,500여만 원 상당의 대형 차량으로 바뀌었다며 예산 낭비와 에너지 과소비 등의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양시의회는 내구 연한과 주행거리 등 공용차량 교체 기준에 맞춰 조달청에 등록된 차량을 구매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유튜브 콘텐츠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네, 이번 주에는 특히 지역의 시사 현안을 다룬 보도물 콘텐츠들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낭만포차 운영에 대해 바다불어팀이 허실을 조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 충격을 줬던 목포 여중생 살해 사건을 다룬 자세한 취재기가 올라왔는데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많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같이 보시죠. 여수 밤바다의 상징이 된 낭만포차. 하지만 교통체증과 주포, 쓰레기 유발의 주범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관광명소의 이미지에서 단순한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매출액만 무려 70억 원에 이르며 엄청난 이권으로 인식되면서 선발 과정의 말썽도 더욱 부각되는 상황. 2기 선발 심사 채점 시에는 웃지 못할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6점 만점에 10점 주고 이런데 이거를 시민들이 어떻게 이거를 여수 시민 시청 공무원이 그래서 말하기는
오타였습니다. 그랬어요. 잘못 기재한 겁니다. 그러니까 로또도 그러면 7번 찍었는데 6번 찍었다고 우기면 어떡 거냐고. 부모에게 학대당하고 사회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한 한 여중생의 비극. 목포 여중생 살해 사건의 자세한 취재기를 다룬 유튜브 대담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인면수심의 남자와 친딸이 살해당하는 장면을 지켜만 봤던 엄마. 친엄마까지 오랫동안 딸을 학대해온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며 더욱 충격을 줍니다. 경찰도 책임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전화가 안 되니까 이 수사를 제대로 이제 뭐 시작도 못하고 그대로 두고 있었다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이제 고소고발 사건 아니에요. 경찰이 인지수사를 해서 중대범죄라고 그랬으면 연락이 안 됐어도 경찰 수사는 수사대로 갔을 거예요. 10대 아동 성폭행 사건의 하나라고 그냥 단순하게 보고 안일하게 대처한 거 아닌가 합리적 의심이 갑니다. 목포 MBC 보도국의 유튜브 낭만 항구는 원도심에서 독립영화관을 운영하는 젊은 감독과 청년 자영업자를 초청해 지역에 사는 젊은이들의 애환을 나누고 활로를 모색해보는 내용을 담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국립발레단의 창작발레 호이랑이 다음 주 여수에서 초연 무대를 가집니다. 80인조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전막 발레 공연을 지역에서 초연하는 건 전국 최초라는 건데요. 세계적인 발레리나이면서 호이랑을 감독한 국립발레단 강수진 단장을 강서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만나 뵙게 돼서 좀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시청자분들이 참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국립발레단과 함께 언제나 이렇게 매일매일 열심히 좋은 공연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발레 이외에 그냥 보통의 가장 좋은 시간은 남편하고 저희 써니 강아지하고 산책할 때가 행복하고요. 그리고 발레단에서 좋은 공연을 올렸을 때 관객들이 행복할 때가 굉장히 행복하고 다 같이 좋은 공연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루하루의 그 뭐랄까 코렉션? 예를 들어서 무용수들한테 코렉션이나 조언을 주면서 이 단원들이 어느 순간에 정말 좋은 성숙해지는 그 모습, 그리고 단원들 자신들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끼면서 행복을 느끼면서 공연을 했을 때 이게 서로 호흡이 맞았을 때 그런 모습들이 정말 행복합니다. 17일에 창작 발레 공연 호이랑이 여수에서 초연을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한마디로 이 한국적인 소재와 미를 동화처럼 푸른 스토리 발레를 관객 여러분들이 쉽고 그리고 재밌고 감명 깊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재밌는 작품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스토리 안에 여성의 그 모습은 여리면서도 강인한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효심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사랑이 들어가 있고 가족들과 함께 편안하게 볼 수 있고 쉽게 볼 수 있는 작품이에요. 이제껏 특히 전막 같은 발레 새로운 작품들은 한 번도 지역에서 시작된 적은 없어요.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역 공연. 서울로 못 올라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지속적으로 지역을 돌면서 좋은 작품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다양한 작품들을 소개하면서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좋은 공연을 보여주는 것이 대중화에 기여를 한다고 생각해요. 여수 MBC 시청자분들과
그리고 관객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이 중요한 큰 점막 창작 발레를 여수로 시작하게 된 것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과 관객 여러분들이 정말 국립발레단을 믿고 많이 와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또한 감사합니다. 네. 고흥군이 녹동 해수탕 건립 사업을 실내 수영장을 포함한 복합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도양읍 구 녹동휴게소 인근 부지에 해수탕과 함께 6레인 규모의 실내 수영장을 생활 SOC 복합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올해 9월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은 해수탕과 수영장을 복합 건물로 건립하면 40여억 원의 사업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녹동읍 일부 주민들은 해수탕이 건립되면 영세지역 상권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광양시가 승격 30주년을 맞아 주민 공모를 통해 주요 시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오는 24일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아이 양육과 인구 유입 등 7개 항목과 관련한 시민들의 제안을 접수하고 선정된 안을 시정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제3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차일피일 미뤄져온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기념일 전에 꾸려질지 관심을 모았는데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결국 정부와 여야 지도부는 빈손으로 광주를 찾게 됐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39주년 5.18 기념일 전엔 5.18 진상규명조사위를 출범시키려던 청와대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당초 청와대는 39주년 기념일까지는 진상조사위원들이 임명장을 받을 수 있도록 여야와의 물밑 협상과 조율을 거쳐왔습니다. 자격미달 자유한국당 추천위원을 다시 받아들이기 위해 자격을 완화하는 법 개정까지 검토해왔습니다.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새로운 군 경력자를 상임위원 후보로, 자격 논란이 일었던 월간조선 기자 출신 이동욱 후보는 경력을 보완해 그대로 추천하는 안이 이미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선거법 패스트트랙으로 전국이 경색되면서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했고 자유한국당은 위원 추천을 또다시 미루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39주년 기념일에 여야 지도부가 광주에 가야 하는 만큼 원포인트로 개정안을 처리해 조사위원 추천이라도 마무리해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검증에 들어가면 약 한 달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5월 18일은 불가능하지만은 빠른 시간 안에 6월 중으로는 조사위원회가 반드시 구성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에게 더욱더 요구를 할 거고요. 역사 왜곡 처벌법 역시 여야 4당이 5.18 기념일 이전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국회가 공전하며 논의가 중단됐습니다. 기념일이 코앞인데 성과물이 만들어지지 않자 청와대 내부 참모진 일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5.18 기념식 참석에 대해서도 광주에 가서 할 말이 없지 않겠냐며 부정적인 견해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5.18 기념식에 대해 경연 참여를 약속했고 5.18이 폄하되고 광주가 힘들 때 대통령이 함께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며 참석 의지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네, 조금 전 전국 네트워크로도 전해드린 소식인데요.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한 달 동안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49살 김모 씨에게 공천 도움을 대가로 현금 4억 5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 씨의 자녀를 광주시 산하기관의 단기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압박을 넣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권양숙 여사 사칭범 김 씨는 공직선거법과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사기 미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추징금 4억 5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여수시가 남녀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민간 화장실을 소유주가 분리 시공하는 경우 1,0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